안녕하세요. 현직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전해드리는 채널 건강 한 그릇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밥 즉 쌀밥은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의 힘의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세 가지 영역에서 쌀은 단순히 식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쌀은 생활의 중심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쌀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식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밥을 먹으며 다양한 부식과 함께 즐깁니다. 또한 쌀은 다양한 한국 음식의 주재료로도 사용되며 김치, 떡, 만두, 술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쌀은 문화의 핵심입니다. 쌀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에는 쌀로 만든 떡이나 밥을 준비하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등 쌀은 한국인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 일부입니다. 한국의 농업사회에서 쌀은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세금이나 임차료 등을 쌀로 지불하는 경제활동부터 정치제도에 이르기까지 쌀은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제 핵심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쌀 재배는 많은 농가에서 중요한 수입원이며 농업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쌀은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쌀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식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생활, 문화, 역사,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그런 쌀이 얼마나 당뇨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쌀밥을 먹되 당을 최소화하며 먹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 한 그릇 대접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당뇨병 환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식습관, 특히 쌀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식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고혈당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때 발생하는 질병으로 이는 인슐린의 부족이나 기능 이상 때문입니다. 쌀밥은 우리 몸이 빠르게 소화하고 금방 혈당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높은 지수를 가진 음식입니다. 이는 혈당 수치를 빠르게 상승시키며 이는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걱정하시는 분들은 보통 현미밥을 지어 먹습니다. 하지만 흰쌀밥이 생각이 날 때도 있고 환자 때문에 가족 모든 분들이 현미밥을 드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쌀밥을 먹되 혈당의 최소한으로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밥을 짓는 방법에 따라 혈당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밥을 짓는 과정에서는 물과 쌀을 섞어 끓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쌀의 전분이 물에 용해되어 지방, 단백질, 섬유질 등과 함께 흡수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흡수된 전분이 소화되면서 혈당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밥을 짓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서 이 흡수 과정을 조절한다면 혈당 수준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을 낮춰 밥 짓는 방법, 첫 번째, 저온 장시간 조리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쌀의 전분이 물에 더욱 잘 용해되어 긴 시간 동안 천천히 흡수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밥을 짓는다면 혈당 수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쌀의 맛과 영양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조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온 장기간 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쌀 씻기. 쌀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두 번째, 씻은 쌀을 물에 30분 동안 담가주세요. 이 과정은 쌀이 물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쌀과 물을 냄비에 넣은 후 가열을 시작해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저온으로 유지하며 1시간 동안 조리합니다. 네 번째, 1시간 동안 조리한 후 불을 끄고 뚜껑을 열지 않은 채로 10분에서 15분 동안 냄비 안에서 쌀이 자연스럽게 익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1시간 조리한 후 쌀을 잘 섞어주세요. 이 과정에서 쌀알이 고루 분포되어 맛있는 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저온 장시간 조리법을 통해 쌀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고 쌀알마다 고루 익히면서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조리한다는 점이 좋습니다. 당을 낮추는 쌀밥 짓는 방법, 두 번째는 밥을 냉장 및 냉동 후 다시 데우기입니다. 이 방법은 밥이 식으면서 발생하는
저항성 전분의 생성으로 인해 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느려져서 혈당 수준이 천천히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밥을 냉장 후 다시 데워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밥을 냉동 보관 후 드실 때는 실온에 두고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바로 데워 드셔야 하는데요. 곰팡이나 여러 박테리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신다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그냥 데워 드시면 밥이 퍽퍽하고 마를 수 있습니다. 렌지에 넣으실 때 얼음 한 조각을 밥 위에 올려놓고 조리하시면 밥에 수분이 생겨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당을 낮추는 밥 짓는 방법 세 번째, 조리 시 올리브유 넣어 밥을 짓습니다. 올리브유를 티스푼으로 1스푼에서 2스푼 넣어주시면 크게 두 가지 효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항성 전분이 증가합니다. 밥을 지을 때 올리브유를 추가하면 밥 아래 겉면에 얇은 지방층이 형성되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합니다. 냉장 후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저항성 전분은 설명드렸다시피 소화가 느려져서 혈당 상승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이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올리브유를 넣고 조리하시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집니다.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며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리브유를 사용해 밥을 지을 때는 과도한 양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올리브유도 지방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칼로리 섭취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을 낮추는 밥 짓는 방법,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저당밥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시중에 당을 낮추는 밥솥이라 검색하시면 적게는 2만원 후반대부터 30만원 초반대까지 구입하실 수 있는 저당밥솥이 있습니다. 밥을 지으며 생기는 전분이 용해된 물이 가운데로 몰리게 하여 밥에 스며들지 않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밥을 지으시면 더 간단하고 편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밥을 짓는 방법으로도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준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 환자의 상태와 체질, 식습관 등에 따라 이 방법들의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당뇨 환자라 하여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식습관이나 조리법을 바꾸어 당을 관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영상 공유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강 한 그릇 대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과 사랑하는 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응원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현직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들려드리는 건강 한 그릇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좋은 최신의 정보들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